포기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사실 길을 좀 헤매서 삼성생명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이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강남역 센터로 옮기는 바람에 정신없이 활동을 좀 약간 주춤하고 있었어요. 제 컨셉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알아서 책에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패턴으로 계속 소개를 하셨었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막 그거랑 동갑이고요. 84년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나네 막 걔는 이제 또 제 친구니까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그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뭐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엄청난 일을 만들었고 또 저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또 색깔을 내서 그 사람한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걸 저도 체감하면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내가 생각만 했고 마주치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도 되게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얻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즐기려고는 해요. 근데 아직은 즐겨지는 것보다 조금 약간 겁이 조금 나고요. 근데 거의 좀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어차피 또 보셔서 오는 거니까 아무도 오실 거라고 제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픈스페이스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픈스페이스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오픈스페이스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오픈스페이스는 오픈스페이스 그 테크놀로지라는 그걸 가지고 그 집단 의사결정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성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얻어야 대한 방법론은 지금 이렇게 쫙하게 보시게 되면 열정과 책임이라는 것이 아마 일주일에 가장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오픈스페이스를 창설하신 분이 누구냐면 1985년도에 그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관리에 대해 전문가이면서 이런 분이 그 해리슨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오웬이라는 분이 여러 조직 관리 문화에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그 억지로 이제 뭐 미팅을 한다든가 힘들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 빼고 사람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부분들,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을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힘들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쉬는 시간이 커피 타임밖에 시간이 그런 게 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기 것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낸 게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박영도 소장님께서 들어가서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처음 들어왔고 그 이제 연구소를 개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지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엄청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하고 뭐 하고 활동을 하고 참 한국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오픈 스페이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픈 스페이스는 열정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열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에서 이 오픈 스페이스 장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자체도 열정입니다. 여기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게시라는 것을 게시물을 갖다가 내가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열정 가지고 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책임이라는 그런 배도를 가지고 이 오픈 스페이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하시면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장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해가지고 여건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성숙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언제쯤 가져보셨는지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에서 열어놓고서 활발하게 내 의견을 내고 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그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워가는 그런 대화의 장을 여는 게 이런 자리에서 모이셨던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희 자체를 또 우리들 같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아니면 저걸 저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좋게 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거 아니면 이걸 내가 왜 안 했지?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말문이 좀 막혀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자유분방하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한 시간이 맞는 시간이다. 이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3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맞춘다 한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는 프리토킹 식이고 내가 요구하는 부분들 생각하는 부분들한테 던져놓고 제안을 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든 맞는 시간이든 그것이 시작하는 시간이 맞는 시간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면 끝난 것이다. 즉 저게 끝나면 끝난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돼요. 이렇게 지금 방법화가 지금 써있는 것은 내가 주제를 제안하고 나중에 이제 강의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나가 먼저 한쪽 그룹이 먼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습니다. 일찍 끝났다고 해가지고 모여 앉아서 큰 소리로 예를 들어서 잡다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미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고 쉬는 시간들은 계속 회의 자체도 쉬는 시간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 소그룹에서 내가 끝났다고 하면 다른 소그룹이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끝나면 끝난 것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네 가지 원칙하고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인데 이 두 가지 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발을 두 발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소그룹에 갔다 처음에는 이 주제가 좋아가지고 소그룹에 갔는데 가만히 가서 듣다 보니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던져야 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들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과감 없이 일어나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두 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동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의견 개진이 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든가 가만히 있어봐 따분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했을 때는 내가 그러한 표시를 하고 있을 때는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분들이 일어나서 두 발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라. 그런 것이 두 발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의 법칙 중에서 지금 곤충이 두 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쪽은 벌입니다. 이제 괭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서는 범블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투리로서는 땅벌이라고 합니다. 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벌은 수도 없이 이 꽃과 저 꽃을 가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꽃과 꽃사이를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암술과 수술을 수정과 교배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을 수정을 교배를 시키면서 꽃을 피우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댕벌입니다. 댕벌의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 소그룹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토론을 했었던 부분들이 더 이상 들 것이 없다 했을 때는 두 발의 법칙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다른 그룹으로 또 가서 자기 의견도 개진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병벌이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어떤 부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런 게 많죠. 한쪽에 그 점잖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다 대화를 하지 자리를 옮기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아이디어의 교배를 시키는 게 바로 댕벌이 되는 그런 분들이 교배를 시켜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에 생성되는 원초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중국 중에 또 하나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 개념은 뭐냐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 자리에 고요히 앉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목적 없이 주위를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도 나비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에 너무 든 게 많다 보니까, 지식 꽉 차다 보니까 내가 이걸 들어서 별 의미도 없겠다 해서 주의를 그냥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방황을 하든 또 토론의 주체자가 되든 나비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에 내면적으로 풍기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나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원칙과 2가지 법칙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논란 준비를 하라.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오픈 스페이스 자체는 여기에 지금 주제, 회의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영감과 교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유분방하게 끌어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 예상에 오늘 주제는 SNS와 나의 삶이라는 것을 던져놨기 때문에 나는 뭐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됐고 예상됐던 부분들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들에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하실 건데, 리포트가 작성이 되게 되면 내가 몰랐던 거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교감을 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놀람이 생기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가장 제가 오늘 이벤트를 공지를 하면서 주제를 말씀드렸던 건 SNS와 나의 삶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픈 스페이스 지금부터 장을 열기 시작할 건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원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SNS와 나의 삶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내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고 토론을 한번 주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적고 그 밑에다가 주체자에 대한 이름을 적으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항상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고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고 게시판, 속보 게시판에다가 갖다 붙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공동체 게시판에 가서 이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 배정표라는 게 있는데, 시간은 지금 2타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섹션 1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섹션 2가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좀 오늘 원래 2시간씩 잡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관계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서 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아주 깨끗한 소리가 들릴 건데, 요거 회의 토론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5분 전에 제가 여기 표시를 쳐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섹션 2는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으로 쉬는 시간 없이, 쉬면서 하는 거니까 쉬는 시간 없이 자유롭게 또 대화 시간을 또 같이 섹션 2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섹션에 4개의 방,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회의 시간 4가지 방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 2, 3, 4 이렇게 쓴 게 회의를 주재하는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방은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내가 주제를 가지고
게시를 해서 국민책 게시판에 붙였다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실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최를 하신 분이 섹션에 1번 방이다 그러면 1번 방이 여기겠죠. 1번 방에서 몇 명이 되시든지 원을 두고서 미팅을 갖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그 주제에서 이제 개최자는 주최자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리포트 작성하는 것을 뭐 누구 이름을 써도 좋고 좀 안 써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쭉 다 기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씩 다들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별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붙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SNS와 나의 삶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이게 매직 패널에서 여기 지금 A4지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나는 어떤 걸로 SNS가 나의 삶의 무엇이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도구를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좋은 아이템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쓰고 밑에다가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주최자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방 섹션의 시간을 갖고 배당되는 섹션 첫 번째 시간에 1, 2, 3, 4방 원하시는 방 아니면 첫 번째 시간 하겠다, 두 번째 시간 하겠다 아니면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내가 두 가지 주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섹션에 1, 2, 3, 4방 아무데나 부르시고 두 번째 섹션에 또 나도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제가 틀린 거에 대해 상관된 거라면 두 개의 주제를 내놓고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놓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주제를 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제를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도 싶고 내 의견도 얘기를 하고 싶다. 토론의 장을 주체를 하는 거예요. 주체. 자,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밑에다가 아니요, 다른 장이 이렇게 두 번의 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잠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 주제는 이거고 제 이름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주제는 제가 책을 요즘 읽고 있는 책에도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책을 저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꿈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응원해 주시면서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더 느낀 건데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꿈이 있는데 현실에 맞춰서
꿈이 없어지신 건지 정제된 건지는 모르지만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 꿈이라는 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꿈을 한번 적어보고 그 꿈에 이제 그 꿈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주제로 한번 삼아보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꿈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건데 거기에 관련된 걸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시간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네. 첫 번째부터 하시죠. 두 번째. 직접 하시죠. 직접. 첫 번째서부터 하시죠. 직접. 돌돌돌. 이쪽으로 이렇게 모셔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어느 시간에 하시죠? 첫째 시간. 발제를 하신 분이 직접 좋아하시는 번호가? 하나 방 번호. 두 시간을 두 번째. 이런 무대 붙이셔가지고 네, 드릴게요. 하나 버린다고요? 네.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게 동시에 다 해주시면 아, 저는 이거를 지금 처음 와서 좀 낯설긴 한데 앞으로 소셜 문화 또는 SNS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또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시죠, 왜? 자, 그러면 요거 들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시죠.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어디서 해요? 몇 번 방에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방제를 원하는 방을 떼어서 하세요. 네. 네. 여기가 있나요? 근데 SNS 자체가 양방향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공간은 한쪽에서 메시지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 자체가 소셜 스페이스. 그렇죠? 사회적인 공간이잖아요. 지금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면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한 3개 방 정도 해서 지금 한 6개 정도 발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아까 내가 해왔던 일, 학생으로도 SNS에 대한 궁금증, SNS가 아까 어떤 분은 뭔지도 모르겠다, 알고 싶다. 그런 것도 비탄없이 적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SNS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럼 같이 대화를 하면서 SNS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SNS로 또 무엇가 꿈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궁금증을 갖고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같은 공감을 형성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게 작은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소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SNS가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소셜을 좀 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도 가르쳐가지고 두 분이 나오셨지만 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묻고 싶다든가, 나는 소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한 분이 두 개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발제를 이름을 밑에다 적어주시면, 네. 요즘 많이 나오는 화두로서 힐링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하는 일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SNS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힐링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김선대 사람잖아요. 나 지금 여기 지금 오픈 스페이스 생각 중이라서. 저도 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영어만 들어가면 좀 거부반응이 있는데 도대체 SNS가 뭔지 그냥 진짜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SNS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페북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심의를 누르면 내가 휴가 간다고 했더니 두고받았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우리 SNS 사회 속에서 정말 좋은 점은 잘 활용하고 안 좋은 점은 좀 잘 전달해서 좀 우리가 좀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러고 하니까 제가 좀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SNS의 정체를 좀 제대로 알자. 이게 좀 가장 키고요. 그걸 좀 잘 뭐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주제가 한 6개 정도, 10분이라고 6개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주세요. 두 가지 시간 하실까요, 선생님? 네. 이쪽에 나갔습니다. 두 가지 시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하시고. 저는 SNS 참 젊은 나이인데도 활용을 잘 못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좀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 맞나요? 나의 삶인데 나의 삶에서 어떤 울타리가 있다면 그걸 벗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편견 없고 진정으로 소통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하고 변환되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주제에서 한번 주제 정해봤습니다. 네, 이름 하나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 하실까요? 네. 올라. 이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발대를 해서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인원수 대비해서 힘내보면 아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계속적으로 발제할 때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게 하나 없잖아요. 이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개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완수는 네, 10분밖에 안 되셨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수백 명 앞에서도 해봤는데 그럴 때 너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많이 또 모이세요. 많이 모여서 또 대화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또 홀 같은데 큰 데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두세 분 모이시는 어떤 분 수십 명 모이시는 경우에 그냥 도대체 다 나름대로의 발제, 주제를 내는 거에 대한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거 끝나고 나면 SNS와 나의 삶의 주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하늘각선이 진정한 SNS다. 이거가 이제 진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관통해서 소통될 수 있고 하나로 직결될 수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하늘각선이거든요. 이 SNS는 진정한 하늘각선이다. 제가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디 갈까요? 아, 이거. 네. 자, 이제 발제가 예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2번 방, 3번 방, 4번 방에 2번 방에 이제 박은진님, 3번 방에 이성님, 4번 방에 김영희님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3번, 4번 방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하실 거고요. 1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두 번째 섹션으로 해서 1번 방에 김은숙님, 2번 방에 이태성님, 3번 방에 장지은님 해가지고 또 같은 식으로 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가지시고 뭐 멀리 옮기는 건 아니니까 지금 발제를 하시는 분은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 했대요. 예? 질문 중간중간 했대요.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뒷면도 있거든요. 혹시 한 페이지 이상이 되실 때는 이거를 쓰시고, 요 앞면만 쓰시고 뒷면을 속벌 붙일 거니까 앞면만 쓰셔서. 지금 박은진님이 2번 방으로 이렇게 해서 2번 방에 오기니까 2번 방이 지금 하시더라고요. 배치하신 분들하고 이제 2번 두 번째 섹션은 차후에 할 거니까 두 번째 섹션에 지금 이태성님이나 김은수님이나 장지은님은 지금 첫 번째 섹션에 본인들이 어느 발제에서 한번 들어가 대화를 하고 싶다 옆에 이름을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보시고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내가 어느 방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랬을 때는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거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섹션 1에다 쓰는 거죠? 네, 여기 일종 노란색 딱지가 붙은데요. 여기다 쓰면 돼요. 네, 빈 공간에다가 참석하고 싶은 그 빈 공간에다가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나도 써도 되죠? 네, 위에다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이 펜을 이용해서 동시에 쓰셔도 되는데 다른 후원 걸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제일 굵기라고. 두 번째 섹션은 비싸고 보면 지금 첫 번째 방 하니? 네, 지금 첫 번째 시간이라 자, 저렇게 두 군데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댕벌이시거든요. 댕벌. 아, 중에서 그거.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분이 다 쓰시는데 1시간이니까 그것도 괜찮구나. 쓰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전혀 여기는 무슨 구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시스템 다 자체는. 듣고 싶은데 이게 또 안 계속 반응적으로 문제예요. 제 구도가 다르니까 저 옆에 이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섹션에서는 회의를 주재하시는 발제자는 쓰실 수가 없겠죠. 네. 움직이시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그때 또 대화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2번 방, 3번 방, 4번 방 쪽으로 해서 2번 방. 예. 이렇게 멀리 되지 않았습니까? 의자만 살짝 돌려서 똑같이 원을 만들어서 대화의 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발을 밑으로 가까이 여기서 장소가 좀 좁아서 원으로 2번. 또 밑에 있는 거 받침이니까 받침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 원을 만드셔서 각각 서로 얼굴이 다 보이게끔 원을 만들어서 하시죠. 원을 이렇게 만드셔서 써서 이렇게 얼굴 다 보면서 비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만 저런 소리를 보여요. 주제를 놨을 때 생활병 상식으로 중앙부터든지 나이 들어서 나중에 하면 좋을 텐데 저는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물을 답을 해요. 왜 하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분은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옛날에 이자가 시대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저도 제가 거의 고생하셨습니다. 초반에 애 타서 오늘 내가 어떨 때는 한이 수술을 왔는데 제가 신경이 나오면 굉장히 구멍이 다시 통과하고 근데 그거를 빨리 찾아가고 싶지 그래서 뭔가 소리가 기능을 온 게 아니라 서로 재밌게 하고 나서 여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찾을 때 주제를 갖고 있는 거야. 진짜 발전적인 그 반면에 이런 것도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이다가 여기를 여기 나한테는 소개를 할수 있을 거야. 어디에 많이 명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명지를 뭐냐 이게 주인이에요. 저를 얘기했을 때 한 번씩만 저게 바람이 불면 또 무겁다고 하는 거지. 과거에 사는 사람 한 번에 살아나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경우에 나오면서 이런 분은 이분한테 연결시켜서 되겠구나. 내가 아는 이런 일을 하신다. 뭐야,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속도가 근데 이제 재작년 딱 활용한 거 있었는데 입학을 하고 모든이 엄마 작년이고 6학년이 정교하는 거 알고 싶은 거더라고요. 저희 이러면 6학년이니까 자기가 왜 우리 한번 했을까? 요새 연예식에 약속 우리가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애들이 하는 게 좋아 보였던 거죠. 좋아 보였으면 말을 안 했는데 좋아 보였으면 그걸 변화할 거예요. 한육이 있고 흘린 거지. 얘기할 때 내가 6학년 때 하면 1년마다 해주셨는데 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죠. 이게 힘든 거니까 내 포기하라는 말은 안 되지만 그 말의 표현은 우리가 6학년 때 전교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1년마다 해야 될 것들이 했어요. 그게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는 얘가 저렇게 얘기하면 포기하겠지. 이러면서 2학년 때 대학 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내 얘기가 떨어진 게 아이가 생각이 심어진 거죠. 말 한마디가. 나는 이제 얘가 딱 해는 거 와서 제가 얼마 전에 떨어지면 엄마가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는 그날 한마디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엄마가 너무 잘했으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엄마가 다 해준다는 게 회장이면 엄마가 회장이라는데 나는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회장이 개화인지 잘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전화하고 여쭤가지고 얘가 아예 익숙한단 말을 못해주고 얘한테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초창기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마음먹을 하면서 해왔구나. 그래서 24년 4학년 계속 이걸 해오면서 하는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수치를 이제 어렸을 때 우리도 누군가 나한테 제시해주는 사람이 초심을 지켜줄 수 있는 자연적 매개체라는 거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너 이런 사람이 돼. 나도 처음 분들이 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아이의 통역에 관여하는 부모들이 없었지 않다고요. 제가 아이를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너무 너무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구체적으로 뭔가 대화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는 성격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되고 싶었던 것들이 그것이 현실과 부딪히면은 힘든 것처럼 뭔가 그렇게 바꿔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성격의 1% 때문에 다시 한번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양성을 배울 수도 있고 따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변하냐면 끝까지 가는 내가 애들이 그 서비스에 내가 해외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시식가선으로 현실의 사람을 모임 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분명히 뭔가 친구를 있었는데 현실을 못 이룬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걸 인생이 그대로 할수 있었죠. 나가셔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대입 입시에서 잘했어요. 그게 안 됐거든. 그럼 내가 1차 사회적인 작품이 그것이 공부를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애교관을 갈 때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거를 가야 있었느냐. 근데 혼자 공부 3년 있었다는 거죠. 공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저기 늦게 들어와서 자기 이유가 내 있어서 주변에 그런 약간 좌절해버리면 학교에서 매년 기초적으로 꿈을 딱 포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저는 꿈을 만들죠. 어떻게든지 꿈을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그럼 뭐 해야 되나 접속할 수가 있다. 뭐 해야 되나 1차적인 꿈은 현실이 2차적인 뭐를 해야 해. 시간이랑 가야지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이라도 가야지 그 꿈이 어떤 계기를 꿈을 통해서 하는 걸 잘했어요. 또 3일 세 번째 그냥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되나. 주변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원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주변에서 원하는 건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서 해라. 모든 걸 쓰면 이거 보여주는 거 비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거 점이 뭐냐면 SNS 굉장히 많아졌다. 또 이제 수많은 아버지가 이 연결을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주지만 그대로 내버려주지는 않고 연락이 이어졌다. 마음 자체도 그 마음 이유에서 그러면 중간에 반대 하나님의 대단을 주고 보면 초심을 태어나는 있으면 이런 욕심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살기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 내 안에 흩어지지 않는 삶 SNS가 요즘 이 육체를 지향 환경에서 연결되는데 내면적으로는 뭔지 모르는 어떤 굉장히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그런 당장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뭔가 시작이 되거든요. 몸을 쉬지 않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혹사시키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사회에 왜 너에게 잠시의 시선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있잖아. 같은 사람이 할수 있다고 하듯이 몸이 이제 나는 체온이지 않게 그 주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달라지게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내가 수녀를 막아버린다. 해마다 신앙을 내려면서 할수 없으니까 출신이 아닌 원인을 그 신경 자체를 찾을 때 하나님이 진짜 불편을 해주시는 몸을 실적으로 해가 바뀌면 또 나는 뭘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런 길을 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는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연스럽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진돼가고 있거든요. SNS 사람이 거의 한 11개월 접속만 하시는 좋아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꿈을 막 너무 안 되고 네, 발굴을 하고 있어요. 글 속에서 서로 이제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방해되는 신뢰의 그런 의미가 신뢰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게 있어요. 말씀드리는 건데 단점을 얘기하면서 주체성을 찾으려고 턴을 주면 너무 어려운 삶이 되게 실망감. 포샵체를 많이 해서 이럴수록 예전처럼 남자들은 뭔가 모습을 찍어놨는데 모임에 이뤘던 것에 대한 영육간의 성숙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약간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한테 잘 들어가니? 성숙 시가 되는 홍보를 만들 때